안녕하세요. 기타포타입니다. 오늘은 그 아포지 잼 X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리뷰 영상을 켰습니다. 처음에 오늘은 이 스펙표부터 먼저 볼 텐데, 생긴 건 이렇게 조그매요.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해왔는데 딱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악기 케이블을 넣는 5.5 케이블이랑 이 8핀이에요. 이게 연결 방식이 8핀이라서 조금 불편한데, 이게 유일한 컴프레션 기능이 들어간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한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이 큰 휠, 돌아가고 누르는 휠이랑 이 조그만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다이렉트 모니터 기능을 온, 오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버튼을 돌리게 되면 인풋 게인을 조절할 수 있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1, 2, 3번 컴프레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살짝 보자면 이렇게 1번 스무스 레벨러, 두 번째 퍼플 스피키즈, 세 번째 빈티지 블루 스톰프라는 이렇게 컴프레션 양에 따라서 1, 2, 3번이 정해지는데, 이름만 봐도 이 빈티지 블루 스톰프는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 보스 CS2 같은 빈티지한 파란색의 컴프레션 같은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걸 한번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지금 미리 이렇게 연결을 해와가지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포지 잼 X의 리뷰이기도 하지만 제 메인보드 리뷰 영상이기도 해서 한번 제가 이번에 체이스 블리스의 브라더스 AM을 들으면서 한번 그거에 대한 소리 샘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톤엑스에서 마샬 플렉시 앰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거의 이 클린톤이나 두 번째 앰프 게인 버전도 좀 쓰는 편이에요. 크런치 톤 그리고 클린 톤 이렇게 두 개의 앰프를 쓰고 있고, 리버브는 거의 플레이트 리버브 하나를 계속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TS 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TS 미니를 기본적으로 올레이즈 온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프라더스가 일단 미디 기능을 지원을 해서 가장 좋은 거는, 보통의 드라이브들은 2채널이라 하더라도 2개의 채널밖에 못 써서 1번 채널만 키거나 2번 채널만 키거나 1, 2번 채널을 둘 다 켜서 스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킹 오브 톤 복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딥 스위치, 하이 게인 스위치 같은 것도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미디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캐뎀6를 쓰고 있어서 0번부터 255번까지의 한 256개의 프리셋을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개 정도의 프리셋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게 되면 조금 매가리가 없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거의 TS 미니 아니면 브라더스의 부스트 채널을 거의 켜놓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한번 브라더스 소리를 들려드리자면, 이 첫 번째 캐뎀6의 A 버튼에 브라더스의 부스트 채널만 설정을 해놨습니다. 뭔가 들리는 거는 아주 약간의 게인이 걸린 거의 클린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클린톤을 필요로 할 때 거의 TS 미니의 브라더스의 부스트 채널까지 켜놓은 상태로 계속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채널은 이 부스트 채널과 오버드라이브 채널까지 둘 다 켜서 총 TS 미니, 브라더스의 부스트, 브라더스의 오버드라이브까지 3개의 채널에 동시에 켠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개인이 있어서 이걸 거의 크런치 소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10원 뱅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만 켜져 있는데 딱 1번 채널인데 1번 채널은 원래는 부스트 채널로 썼다면 이 10원 뱅크에서는 오버드라이브 채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TS 미니랑 오버드라이브까지 해서 두 개의 오버드라이브를 스태킹한 소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의 개인이 걸린 소리. 그래서 리어 픽업을 사용하게 되면 꽤나 개인이 많이 걸린 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채널을 한번 봤고요. 캐덤6의 이 D번 뱅크는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버드라이브 채널과 디스트 채널인데요. 디스트 채널은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거는 저 2번 채널에 하이 게인 딥 스위치를 눌러서 25%의 게인을 더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버드라이브와 디스트 채널을 킨 것보다 조금 더 강하고 좀 더 빡빡한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자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브라더스 이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디스트 채널을 키면 볼륨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볼륨 값을 좀 더 많이 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세팅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아직은 조금 부족한데 나중에 한번 제대로 사운드 세팅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2번 뱅크입니다. 2번 뱅크는 보면 양쪽이 둘 다 빨간색 딥 스위치 두 개를 다 켠 상태예요.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상태지만 25% 게인을 더 준 하이 게인 오버드라이브와 하이 게인 디스토션 이렇게 해서 사실 조금 노이즈가 강한 편이긴 한데 제 소리에는 사실 이게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이걸 좀 더 자주 쓰고 있긴 해요. 그래서 리드, 솔로 칠 때는 거의 여기를 키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강력한 소리를 내주고 있고 좀 시원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암라우드스의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방출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거의 메인 드라이브는 이 암라우드스 하나로 거의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드라이브 유닛을 좀 바꾼다면 TS 미니를 뭐 킬트 V2나 킬 10 10주년 모델로 아마 바꿀 것 같고, 그리고 킬트를 한번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킬트에는 레드 리모트라고 해서 그 G2 토글을 키고 끌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TRS 릴레이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녀석인데 캐뎀이나 뭐 PBC 같은 미디 컨트롤러나 그런 루프 스위처
좀 좋은 것들에는 이 릴레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캐드하면 이 TRS 릴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레드 리모트라는 걸 사지 않고도 그 레드 리모트 역할, 그 G2 토글을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드라이브 유닛을 바꾼다면 퀼트 V2나 퀼트 10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원래는 이 암라더스를 드리기 전에는 이 토네스 빅박스 하나 가지고 드라이브를 거의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 올라왔던 예전에 리조이스 금철에 데이터로 들어갔던 시절에는 사실 그때 TS 미니 하나만 가지고 톰 팩터의 그 V2 캡처, AC30 캡처를 6번 0번부터 6번까지 그 개인 조절된 프리셋만 가지고 드라이브를 조금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AC30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을 조금 안 먹어요. 그리고 빡빡하지 않고 약간 입자가 크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뭐 그루빔도 많이 써보고 렛 기반의 그루빔도 써보고 뭐 다른 드라이브를 한 4개씩 스택한다거나 했었는데 이 스택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이 꾹꾹이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캐드으로 바꾼 이후로는 이 미디 지원하는 드라이브를 계속 찾기 시작했는데 미디 지원하는 드라이브가 한 2-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암라더스랑 이 잭슨오디의 아사비, 그 아사토 시그니처인데 그 2개가 있었는데 그 아사토 시그니처는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암라더스로 결정하게 됐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면 아까 1번 채널 1번은 거의 부스트 채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부스트 채널을 들어보게 되면 리드인데도 진짜 조금의 게인이 걸려있는 느낌? 게인이 되게 조금 걸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넥스의 아까 이 크런치 채널을 켜게 되면 이런 아주 약간은 아니지만 꽤나 개인이 걸려있는 이 드라이브 백킹 톤을 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가 이제 지금 보면 TS 미니랑 암라더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의존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토넥스의 크런치 채널도 조금 많이 이용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제 맥스 리뷰이긴 했지만 같이 암라더스 리뷰도 해봤는데 제가 원래는 스칼렛 솔로 4세대를 쓰고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뭐 밖에서 쓰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아이패드나 뭐 맥북 정도만 들고 가는데 최근에는 이 로직이 아이패드에도 정식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C타입으로 제맥스가 아이패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라고 할 때 예전에는 베링거 X32에서 그 뒤에서 오디오 USB를 뽑아가지고 제 맥북을 연결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제가 DI에서 수루 채널을 통해서 제맥스에 연결해서 아이패드에 연결을 하면 따로 기타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버스킹을 나가진 않지만 만약에 버스킹을 하게 된다면 맥북 한 대 가지고 이 제맥스로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현장 소리는 그냥 카메라로 담고 기타 소리를 좀 틀어야 할 때는 이 제맥스로 녹음한 소리를 나중에 프리미어 같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로직에서 추가를 해서 더 입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제맥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작은 사이즈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점수를 주고 싶고 만약에 교회에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 라는 목적에도 굉장히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체 소리는 그냥 USB를 뽑아오고
스템 스플리터로 기타 소리를 지워버리고 그냥 그리고 제맥스로 녹음한 소리를 그냥 덧붙여 버리는 식으로 해서 깔끔한 녹음을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포지 제맥스를 구매하셔서 유튜브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